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애물단지로 생각하시나요? 제게는 자식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나를 걱정해주고 나만 생각해주는 작은 딸,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싫어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딸, 제게 이런 두 딸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는 20대, 멀끔한 남자를 만나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남자가 전부였고 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위에서는 많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 저런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때는 제대로 콩깍지가 쉬었었나 봅니다. 역시 어른들이 말리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소리를 종종 듣고 살았는데 그 말을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도 제게 혹독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술주정 뱅이에다가 한 가정을 꾸려 나갈 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건 살림을 차리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연애 때는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줄 것 같던 남편은 제 말이라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저만 바라보던 시선은 다른 여자에게 향해 있었죠. 20대 젊은 남녀가 같이 살며 살림을 차렸을 땐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건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툭하면 다투기가 일쑤였고 결국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비싸게 치른 인생 공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남자가 개차반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는데 당시 저는 왜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철부지 그 시절에는 스스로가 보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믿고 남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저는 그 후로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조심했던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점이랄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저에게 중매자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나이도 젊고 아이도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인연과 이어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당분간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30대 중반이 다 되어가도록 쭉 혼자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저랑 가깝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가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계속 조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어보라는 아주머니의 끈질긴 요청 끝에 속는 셈 치고 한번 나가봤죠. 그런데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그 남자는 혼자 14살, 9살 먹은 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오래전 아내와 사별을 하고 여태껏 애들을 키우며 지내왔던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4층짜리 건물 하나도 가지고 있을 만큼 상당한 재력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그 남자에게 호감이 갔냐고요? 아니요, 전혀 가지 않았어요. 저 역시 결혼한 경험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큰애들을 둘이나 달고 있는 남자와 인연을 맺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났을 뿐더러 애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끈질기게 구애를 하더군요. 제가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고집을 꺾지 못한 저는 그와 한두 번 더 만났는데요. 글쎄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매력이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차이 나는 나이만큼 넉넉한 품이 보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남다른 배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호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있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결혼까지 가리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게 진심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결국 저는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애딸린 남자와의 결혼을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는 반응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전 남편을 보는 시선과는 확실히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제 결혼을 말리겠다는 사람들이 여럿이었거든요. 지금 남자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다 큰 딸들이 둘이나 있었지만 사람이 유순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에 많은 점수를 주었죠.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 교통사고로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죠. 전 그런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키우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제 진심은 잘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5살 터울이 나는 두 자매는 새엄마라는 이름이 붙은 절 엄청 경계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과의 거리가 좁혀지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죠. 혜수야, 이제 왔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가식을 떨어요? 뭐라고?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아줌마는 진짜 우리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랑 같이 살려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혜수야, 그런 게 아니야. 아줌마는 너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런 노력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누가 그래달라고 했어요? 특히 첫째 애는 늘 저에게 시퍼런 날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춘기 애들을 키우는 건 처음이라 당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의 방황은 제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어느 날 첫째의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절 호출했죠. 예? 그러니까 혜수가 친구들을 때리고 돈까지 빼앗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실은 제가 혜수 1학년 때부터 담임이라 혜수를 쭉 지켜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크게 엇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단단히 혼을 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아이가 수시로 애들을 괴롭히고 돈이랑 값비싼 운동화 같은 것도 빼앗았다는 겁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 학생들 부모를 일일이 찾아서 아이가 벌인 일을 수습했습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첫째 애가 좀 쌀쌀맞은 구석은 있어도 이렇게 삐뚤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전 첫째 애를 불러다 놓고 물었습니다. 너 그거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알고 있지?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거니? 내가 용돈도 충분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돈이 모자라? 아줌마가 상관 있어요? 내가 그러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왜 상관이 없어? 난 너희들 엄마인데 엄마 자격으로 묻고 있는 거잖아. 엄마? 지금 엄마라고 했어요? 아줌마가 날 낳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돼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줌마가 아빠랑 결혼해서 아빠 마누라가 됐을지는 몰라도 내 엄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혜수야,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아빠 재산이 탐나서 괜히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 하는 거라고. 그냥 솔직해지라고요. 뭐라고? 첫째에는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대도 저대로 아이를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긴 고민 끝에 아이에 대한 문제를 남편과 상의를 했죠. 혜수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저도 나름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애가 도통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래도 세희는 조금씩 곁을 내주는데 혜수는 저만 보면 각만 세워요. 아무래도 당신이 혜수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내일 혜수랑 얘기를 좀 해볼게. 하지만 남편이 나서면 나설수록 첫째 아이의 반항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네가 자꾸 그러면 엄마가 상처받잖아.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를 못해? 누가 엄마야? 저 여자가 내 엄마야? 뭐라고?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빠야말로 대체 왜 그래? 아빠가 좋아하는 여자면 다 내 엄마가 돼야 해? 그럼 진짜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죽었으니까 이제 엄마가 아닌 거야? 누가 아빠 보고 여자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 아빠가 어떤 여자랑 사는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아빠도 나보고 아무 여자한테나 엄마라는 말 하지 말라고. 너, 이 녀석? 남편이 첫째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분위기는 얼어붙어만 갔고 분을 참지 못한 남편이 딸에게 손찌검을 할 정도로 심각해질 때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첫째와 우리 사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도무지 엇나가기만 하는 첫째 때문에 남편조차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철부지 어린 시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럴 땐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지켜봐주고 말없이 기다려주는 게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줌마, 세희야, 왜? 나한테 할 말 있니? 언니 때문에 많이 힘들죠? 어?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저도 언니가 왜 저러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언니도 아줌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밀어내려고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아니에요. 전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희야. 어느 날 불쑥 둘째 딸애가 그런 말을 하는데 눈물을 참느라 정말 혼이 났습니다. 그간 이 넓은 집에서 덩그러니 저 혼자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둘째의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제 아픔과 상처를 단번에 치유해 주더군요. 어쩜 이 아이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제 진심이 한 아이에게만큼은 전해졌다는 생각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째 아이의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전보다 더 심한 목리를 부렸죠. 첫째의 반항과 방황 때문에 남편과 제가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옷장에 걸어둔 정장을 꺼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이 보관해둔 정장 치마가 찢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세탁소에 맡기고 난 뒤 한 번도 꺼내 입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다른 옷들도 비슷한 상태인 겁니다. 코트에는 단추가 모조리 뜯어져 있었고 슈트 소매는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찢어놓은 거죠. 전 누구의 짓인지 대번에 짐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벌일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혜수야, 이 옷들 전부 네가 그런 거니? 옷이 왜요?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모른 척 하지 마. 네가 아무리 나한테 불만이 있다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정말 아니야. 너 나한테 사과할 생각 없어?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왜 사과를 해야 해요? 아줌마 옷이 찢어지면 전부 다 내 탓이에요? 증거도 없이 사람 범인으로 몰아도 되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봉변을 당하고 그래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애 둘 딸린 남자 집에서 살고 싶어요? 무슨 돈벌레도 아니고. 뭐라고? 전 첫째의 악담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땐 정말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뺨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죠. 그러자 아이가 도끼 눈을 뜨더니 절 무섭게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쳤어? 지금 나 쳤어? 이 여자가 미쳤나? 첫째 애는 제 머리 끄덩이를 와락 붙잡고 있는 힘껏 흔드는 겁니다. 저 역시 온 힘을 다해 첫째 애와 몸싸움을 하고 말았죠. 뒤엉켜버린 우리 두 사람이 거실을 나뒹굴었는데 온통 난장판이 되고 말았죠. 놀란 둘째 애가 우리를 뜯어말리고 나서야 겨우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첫째 애는 살기 어린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 미친년이 누구한테 엄마 행세야? 한 번만 더 나한테 손대기만 해. 그땐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줄 테니까. 알았어? 언니 미쳤어? 대체 엄마한테 왜 이래? 뭐? 엄마? 야 오세희, 너야말로 미쳤어? 엄마긴 누가 엄마야? 밥상 차려주면 다 엄마냐?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저 여자한테 엄마 소리 하지 마. 알았어? 머리가 산발이 된 저는 혼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애가 저렇게 도끼를 품을 수 있는지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저 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 커다란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첫째 아이의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저와 심한 드자비질을 한 그날, 첫째 애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쥐어뜯었네 부터 해서 저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당장 죽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첫째 아이의 오기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첫째에게 두 손 두 발 닫은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자신도 더 이상은 상관하고 싶지 않다며 그냥 저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시기는 제게도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가느다란 실처럼 가지고 있던 희망이라면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는 생각이었죠. 지금이야 어리고 철이 없어서 반항을 한다지만 세월이 흐르면 본인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였죠. 그렇지만 그런 제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거기 오해수 학생 집입니까? 보호자분 되세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오해수 학생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됐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해수가 술집에 있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술만 마신 게 아니라 동석한 일행의 소지품에도 손을 댔어요. 아무래도 일이 좀 복잡합니다. 부모님께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직 학생인데 술집에서 술을 먹고 절도까지 하다니 정말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필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 중이어서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앉아있는 첫째 애는 짙은 화장에다가 술에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그 아이의 눈빛에는 모멸감이 가득했어요. 뭐야? 돈벌레 아줌마가 왔네.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술을 먹든 말든 아무 상관 없을 텐데. 경찰 아저씨, 이 여자 내보내세요.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예요. 술에 취해서도 그런 막말을 마구 쏟아내는 딸애가 너무나 밉더라고요.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애는 성인인 척 술집에 들어가 이성들과 동석을 했고, 일행들이 벗어놓은 옷에서 지갑을 몰래 훔쳤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찌됐든 아이가 친 사고는 수습을 해야 했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변상할 거 변상하고 나서야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술에서 깨지 못한 아이는 또 기를 쓰고 못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아줌마, 어차피 그 돈 우리 아빠가 벌어다 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봐줬다고 생색낼 생각 조금도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혜수야, 너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니? 대체 그 화장은 또 뭐고? 너 아직 학생이잖아. 학생이 화장하고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 또 그 엄마 노릇. 당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내 앞에서 엄마인 척 하지 말래도? 당신이 아무리 그러는 척 해도 절대 난 엄마로 인정할 수 없다니까? 오혜수,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진짜 이렇게 네 인생 시궁창에 처박을 거야? 뭐? 시궁창? 이 여자가 뭐래? 지금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당장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흥분한 첫째애는 또다시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나서는 드르렁 코를 골며 자빠져 자더라고요. 그런 딸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헛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저를 악독한 계모로 오해할까봐 겁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아무리 새엄마라지만 이렇게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몰아붙일 수 있는 걸까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얼마나 더 독하게 굴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요,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또 흐르고 20살이 넘은 큰애는 일관되게 제 속을 썩이고 있었죠. 저와의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대체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큰아이의 일이라면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제게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감독을 하던 남편이 5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 하나 믿고 이런 고통을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먼저 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은 남편을 직접 보고서야 전 이 믿기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제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남편의 죽음은 두 딸들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는 일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첫째 애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르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더라고요. 아빠가 남긴 재산 아줌마가 전부 꿀꺽하진 않을 거죠? 저도 어차피 성인이니까 그냥 제 몫을 미리 좀 떼주세요. 그래야 서로 얼굴 볼 일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요. 뭐? 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니? 재산? 재산을 달라고? 아니,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아줌마가 아무리 버텨도 법적으로 제 몫이 있는 거라고요. 뭘 알고 말해야지 원.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은 전부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딸의 그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상속된 재산은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일정 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전 저렇게 못되게 구는 첫째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작은 심수를 부려본 거죠. 그동안 딸의 심수를 받기만 했지 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서로 남남처럼 지내자는 딸애에게 이 정도 어깃장은 놓아보고 싶었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한 푼도 내놓을 생각이 없다.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지. 네가 그동안 우리에게 한 게 뭐 있니? 떼쓰고 사고 친 거밖에 더 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재산을 내놓으라고? 아니,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억울하면 소송이라도 걸던가. 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아빠가 죽으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당신 후회하지 마. 딸애는 도끼를 품은 얼굴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까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첫째 애가 정말 엉뚱한 짓을 벌이더라고요. 웬 건장한 청년 몇몇과 함께 들어온 첫째 애가 절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여자야, 우리 아빠 재산을 꿀꺽 삼키려는 여자. 아주 독한 년이라서 단단히 혼쭐을 내줘야 할 거야. 어머, 혜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이 사람들은 또 누구고? 아줌마가 자초한 일이니까 교육 좀 단단히 받아요.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날뛴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잘 알아두라고요. 어디서 깡패까지 달고 들어와 제게 협박을 하려는 겁니다. 제 재산을 찾지 못할까 봐 이런 무식한 방법을 쓰는 거겠죠. 깡패들이 인상을 잔뜩 쓰며 절 협박하더라고요. 아줌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자식들한테도 정당한 재산 권리가 있는데 그걸 혼자 다 잡수시려고 하면 급체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깡패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전 두려움보다 허탈감이 더 앞서더라고요. 이제 첫째와는 진짜 모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글펐다랄까요? 그동안 첫째를 위해서 인내했던 시간과 눈물들이 모두 수포가 되는 것 같아서 아팠습니다. 전 첫째에게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첫째 아이의 난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것으로 악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남긴 재산이 상당했기 때문에 첫째에게 간 재산도 제법 됐어요. 번듯한 아파트 2채 정도는 넉넉히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20살을 간 넘긴 딸애가 그 큰 돈을 어떻게 간수할지 걱정이 됐지만 이제 제 손을 떠난 문제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둘째애는 아직 미성년자이기도 했고 자기 스스로 그런 건 나중에 엄마가 알아서 해달라며 고개를 내젓더라고요. 첫째 애가 둘째 애 반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빚지고 들어갈 틈을 조금이나마 내주었다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무리 제가 품에 안으려고 해도 날아가고 싶어하는 자식을 어쩌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첫째 애를 내려놓고 말았죠. 그렇게 첫째 애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2, 3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첫째 애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다음 달에 결혼해요. 시댁에는 엄마 아빠 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나타나서 똥물 뿌릴까봐 경고하러 왔어요. 뭐? 똥물?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아줌마가 내 진짜 생모도 아니니까 상견례든 결혼식이든 일부러 올 필요가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시댁에는 이미 그렇게 말해뒀으니까 엉뚱하게 나타날 생각 말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5만 원짜리 2장을 툭 하고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서운해할까 봐 밥이나 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어쨌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냥 아줌마는 아줌마 인생 살면 되고 전 제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나가다 만나도 아는 척 하지 말자고요. 첫째 애가 그렇게 냉담한 말을 쏟아내자 가만히 듣고 있던 둘째가 성질을 팍 부리는 겁니다. 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언니 결혼식 따위에 관심이라도 있대? 집 싫다고 떠난 언니 우리도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짓 좀 그만해. 그래, 그러면 됐고. 그런데 세희 너 이제 이 아줌마 딸 하기로 한 모양이다. 진짜 친딸 같은데. 어쨌든 알았어. 네 엄마랑 잘 먹고 잘 살길 바랄게. 큰애가 그렇게 쌩하고 나가버리자 작은 애는 분이 안 풀렸는지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씩씩대더라고요. 전 그런 작은 애를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세희야, 됐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정해. 네 언니 저러는 거 어디 한두 번이니? 어찌 됐든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니까 다행이지 뭐. 엄마, 사실 저 언니 결혼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니 절친 동생이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 통해서 언니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괜히 엄마 속 시끄럽게 할까봐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 그랬구나. 작은 애가 폭로한 큰아이의 인생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협박해서 뜯어간 그 많은 재산은 동거하던 남자한테 전부 들어갔고 도박을 한 건지 사업을 한 건지 홀라당 날려먹고 지금은 코딱지만한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동거를 하던 남자 사이에 2번이나 임신을 했었는데 2번 모두 애를 지웠고 지금 그 남자는 큰애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모양이었어요. 술집에서 일을 하던 큰애는 어떻게 꼬신 건지 사업을 하는 건실한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술집까지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까지 하면서 어렸을 적 부모님을 잃고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살아온 조신한 여자로 신분 세탁을 했다는 거였죠. 큰애에게는 그 남자와의 결혼이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를 찾아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신신당부까지 한 것이었죠. 자신의 친구를 통해 큰애의 삶을 알고 있던 작은애는 그런 뻔뻔한 언니가 너무나도 미웠던 거고요. 엄마, 언니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동안 엄마가 언니한테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봐서 알아요. 그런데 언니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억울할 게 뭐 있어. 그냥 자기 인생 살고 싶어서 저렇게 아둥바둥 되는데 어찌 보면 네 언니도 불쌍한 사람이지. 난 너라도 내 진심을 알아준 것만 해도 너무나 만족해. 그래서 세희 너한테 참 고맙고 미안하다. 엄마는 당연한 일이 뭐가 고맙다고 그래요. 그땐 제가 어려서 표현을 잘 못했지만 전 엄마 같은 사람이 제 엄마가 되어준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하도 언니가 야단 법석이어서 그렇지 전 엄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세희야. 아무튼 엄마, 저 솔직히 저런 언니 가만 내버려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니가 결혼하겠다는 남자한테도 할 짓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거의 결혼 사기나 다름없는 짓이라니까요. 격분한 작은 애가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쪽이든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해가 좋은 어느 날 작은 딸애가 제게 좋은 곳을 예약해뒀다며 외식을 하자고 조르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르고 좋게 차려입은 채 딸애를 따라 나섰죠.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을 하자 딸애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사실은 여기 언니 상견례 하는 자리예요. 제가 엄마랑 같이 오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럼 혜수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예비 시부모님들과 같이? 아유, 왜 그랬어? 대체 어쩌려고? 저 언니가 하지 말라는 똥물 좀 뿌리려고요. 뭐? 똥물? 네, 엄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언니가 엄마랑 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까진 참을 수 있는데 선량한 남자 마음을 저렇게 가지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라도 언니한테 똥물 좀 뿌리려고요. 엄마도 함께 해줄 거죠? 그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말하는 작은 애를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늘 언니한테 짓눌려서 소심하기만 했던 애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작은 애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깐 작은 애는 당당히 예약된 언니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상견례를 하고 있는 장소에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죠. 불청객의 등장에 큰애의 낯빛은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언니, 안녕? 어? 네가 어떻게 여길? 어떻게 오기는 언니 상견례 자리인데 엄마랑 동생을 빼놓고 하는 게 어딨어? 안 그래? 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싫은데? 나도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드려야지. 그리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엄마를 빼놓고 상견례를 어떻게 하려고 해? 작은 애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속으로 혀를 내둘렀어요. 저조차도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마주하니까 심장이 뛰어서 죽겠는데 작은 애는 어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작은 애만 제외하고는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애의 예비 신랑과 시부모님들 역시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작은 애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친언니의 잘못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야, 호세이, 너 그 입 안 다물래? 정말 너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놀란 큰애가 작은 애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지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예비 신랑이 그런 큰애를 잡아채더라고요. 잠깐만, 혜수 너한테 동생이 있었어? 어머님도 계셨고? 아무래도 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오빠. 쟤 그냥 미친 애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저 애랑 저 아줌마 말 듣지 마. 어? 아니, 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들어야겠는데? 그러니까 넌 잠자코 있어. 작은 애는 큰애의 과거를 그 사람들에게 모조리 밝혔습니다. 큰애가 술집에서 일하며 남자와 동거도 했고 아이까지 가졌던 사실을 모두 폭로해버렸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굳이 복잡한 저희 가족사까지 밝히지 않아도 큰아이의 결혼은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었죠. 일이 엉망이 돼버리자 흥분한 큰애가 작은 애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하더군요. 전 얼른 큰애의 손목을 꽉 붙들곤 무서운 표정으로 경고했어요. 세이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봐. 내가 이 손목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그리고 세이가 이 결혼 막아준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중에 네가 거짓말했단 게 밝혀지면 결혼 사기로 깜빵에 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 알아듣겠니? 제 기세에 눌린 큰아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분하겠죠. 결혼으로 제 인생을 바꾸려고 했는데 전부 망쳐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첫째 딸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나중에 들은 후문이지만 파혼당한 큰애는 전처럼 술집을 전전하며 피폐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은 작년에 작은 애가 결혼을 했거든요. 따뜻하고 품이 넉넉한 남자를 만나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번 명절에는 듬직한 사위와 함께 와서 저보고 합가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큰 딸애가 예고도 없이 소고기 한 근을 사들고는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저도 놀랐고 작은 애도 깜짝 놀랐죠. 큰애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인생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작은 애는 그런 큰애에게 또 거짓말을 하냐며 냉정하게 내쫓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언니가 찾아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아마 먼저 간 남편도 그런 큰애를 애달프게 보고 있을 겁니다. 큰애는 작은애 몰래 제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아직 제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막상 큰애가 그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큰애 때문에 고민이 참 깊습니다. 그간 제가 겪은 소갈이도 풀 겸 앞으로 큰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조언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긴 사연을 드리게 되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명한 여러분들의 조언 한마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